늦었지만 신림동 칼부림 정리 요약해보려 한다. 2023년 7월 21일 오후 2시 7분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근처 골목 및 지상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피해자 조선이 칼부림을 일으켜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이다. 사건 경위 7월 20일 오후 5시경 피해자 조선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망치로 컴퓨터를 부쉈다. 7월 21일 오후 12시 3분 조선은 거주지였던 인천광역시에서 택시를 타고 오후 12시 59분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할머니 집에 도착했다가 오후 1시 57분에 할머니 집 인근인 독산동의 한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쳐 다시 택시를 탑승했다. 그리고 오후 2시 7분 조선은 신림역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하차하였고 골목 초입의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첫 번째 피해자인 만 22세 남성에게 흉기를 숨기고 접근해 갑작스럽게 공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피해자도 격렬히 저항했으나 공격이 계속되면서 심한 자상을 입었고 결국 힘이 빠져 쓰러졌다. 이에 조선은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한 번 더 공격하고 번화가 골목 안쪽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약 3분 동안 마주친 30대 남성 3명의 얼굴과 목을 노리고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에는 공격을 멈추고 흉기를 들고 주변을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경찰의 지시에 따라 흉기를 버렸고 오후 2시 20분경 아무 저항 없이 체포되었다.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흉기를 든 채 웃었다고 하며 시민이 촬영한 체포 영상에서는 칼을 내려놓으라는 경찰에게 내 말 좀 들어보라 고 짜증을 내면서 그냥 X 같아서 여태까지 내가 잘못 살았는데 열심히 살라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냥 X 같아서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녹화되었다.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 동기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불만 표출이다. 이로써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여러 차례의 유사범죄가 발생하게 되었다. 가장 심하게 공격당한 첫 번째 피해자는 인근에 있는 신대방동 보라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과다출혈으로 사망했다. 또 병원으로 이송된 다른 부상자 3명 중 1명은 중상을 입어 생명이 위태로웠으나 수술을 받고 큰 고비를 넘겼다. 7월 23일 기준으로 부상자 중 1명은 퇴원 후 통원 치료를 받기로 했으며 나머지 2명은 입원 치료에 들어갔다고 한다.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2023년 8월 23일 기준 서울관악경찰청에서는 피해자 현행범 체포 2023년 7월 21일자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거한 현행범 체포 서울특별시 경찰청에서는 피해자 신상공개 결정 2023년 7월 26일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2에 의한 신상공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 검찰 송치 2023년 7월 28일자로 형사소송법 제245조 2호에 의거하여 검찰의 사건 송치 제1심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구속으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조사 및 구속영장 발부 7월 22일 서울관악경찰서는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등 조선의 주요 주거지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으며 조선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등 범행 전 행적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피해자 조선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구속 후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PCLR 등 범행 동기와 과정 등을 자세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준섭 판사는 피해자 조선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조선에 대한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며 7월 26일에 결국 공개 여부가 결정되었다.
경찰은 피해자 조선이 피해자들의 얼굴과 목 부위를 노려 흉기를 휘두른 점을 볼 때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상정보 공개. 7월 24일 오전 윤익은 경찰청장은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 조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경찰청 주최로 7월 26일 수요일에 열리며 위원회를 마치는 즉시 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26일 오후 서울특별시 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으며 피해자의 이름, 조성과 주민등록증 및 CCTV에서 촬영된 얼굴이 공개되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대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으며 피해자의 자백과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한 범행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검찰 송치. 2023년 7월 28일 서울관악경찰서는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피해자 조선의 신변을 검찰에 인도하였다. 오전 7시쯤 경찰서에서 나온 조선은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호송 차량에 올랐다. 조선은 범행 이유에 대한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으나 범행 계획 시점이나 홍콩 묻지마 살인 사건을 검색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 김수민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전담수사팀에는 검사 4명이 투입되었다. 검찰은 조 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피해자들 및 유족들의 입장을 세심하게 경청해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담수사팀은 강남 납치 살해 사건에서도 전담 수사를 맡았던 적이 있다. 2023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팀장 김수민 형사3부 부장검사는 피해자 조선을 살인과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고압 739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 형사부 부장판사 조승우, 배석판사 방윤섭 김현순 몇 가지 기사들을 검색해보니 신림 칼부림 조선, 법정서 안절부절 얼굴 감싸고 쥐어뜯고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피해망상의 공격살에 고의 없었다 등의 제목의 기사들이 나왔다. 요즘 참 세상 살기 무섭다. 언제 어떻게 허무하게 갈지 모르니 우리 모두 조심히 주변을 경계하며 다니자.